오늘은 현대소설 공육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보실 작품은 김승옥의 차나 한 잔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이제 김승옥 소설가가 되게 애착을 많이 보이는 작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차나 한 잔이 쓰일 당시에 이제 김승옥 작가의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랑 마감 기한이 같아서 낮에는 뭐 요걸 쓰고 밤에는 무진기행을 쓰고 이런 식으로 쓰셨다는데, 무진기행은 되게 금방금방 쓰였다고 해요. 근데 요건 되게 고뇌를 해서 쓴 작품이라, 오래 생각하고 쓴 작품이라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애착을 갖고, 작가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니까 우리도 애착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소설의 배경은요, 1960년대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다. 자, 오늘 아침 그는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대.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 안 좋은 거야. 속이 안 좋아서 잠에서 일찍 깬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쵸? 막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주말 아침에. 근데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배가 뒷걸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아, 되게 읽고 있으니까 되게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느낌이네요. 휴지를 챙겨 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안이진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자, 그럼 구안이진은 뭐겠어요? 이게 효과를 냈다면 화장실을 안 갔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일종의 설사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었던 거겠죠. 지사제의 어떤 약 성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어떤 거? 설사기랑 같은 말이겠죠.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기를 먹은 적도 요 며칠 안에 없었다. 우리가 흔히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고 싶을 때 원인이 될 만한 과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 둘 다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 상태에,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 원인이 뭐야? 아, 이거네. 그럼 그는 왜 설사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긴장 상태 때문에. 그럼 대체 어떤 긴장 상태일까요? 이거 시간만 표시해 둘게요. 이것도 어제 저녁 시간. 자, 그럼 왜 긴장했을까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만화를 연재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즉, 내가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가 않는 거야. 원래 실려야 하는데. 그러면 뭘 의심해야 돼요? 내 만화가 재미가 없나? 내 만화가 곧 신문에서 내려가나? 나 곧 잘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겠죠.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거리고 나서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만화가 신문에 실리든 말든 일단 열심히 연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문화부장이 어떻게 반응해? 늘 똑같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야. 늘 재밌게 보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 반응이 진짜는 아닐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과장이 보태져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는데 재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섞여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심이 되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치는 빠졌더니 무슨 말이야? 내가 오늘치 신문에 실릴 만큼 오늘치 신문에 실릴 연재분을 보냈는데 이 실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깃을 닦으며 기사 복주관계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대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뭐야? 이거인 거죠. 이게 그의 만화가 실리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했대. 그 이상 더 물을 수 없어서 그런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신문지겠죠.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고 있대요. 여전히 뭐야? 그의 만화가 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땐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혹이 생긴대요. 그렇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은 저 표면적 이유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표면적 이유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만화가 꼬박꼬박 잘 연재될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는 그럼 기사가 폭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 만화가 꼬박꼬박 실렸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실제로 살펴보니까 기사가 폭주돼서 안 실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중요해 보이고 대단한 기사가 또 실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심의 이유인 거죠. 이게 이유입니다. 표면적 이유를 의심하는 이유인 거죠.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나왔는데요. 흔하진 않죠. 우리는 보통 앞부분의 줄거리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죠. 자, 우리가 이걸 중략 부분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중략이라고만 써놓고 없애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런 경우는요. 중략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중략을 기준으로 앞뒤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태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유의미한 변화점이 있어야 하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줄거리를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왜? 줄거리는 출제자가 직접 쓰는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 줄거리를 읽어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예감은 뭐예요? 우리 앞에 얘기했던 막 의심 같은 거 있잖아. 내게 신문이 실리지가 않네. 그래서 괜히 속도 안 좋고 배도 아프고 막 그랬던 거 있죠?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 잔 제목이죠. 차나 한 잔 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고 있대요. 그럼 사실 위로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위로의 형태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는 다른 신문사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거 그래도 어때? 거절을 당했대. 그리고 선배 만화가인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략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렸다. 그리고 문화부장은 차나 한잔 하자며 불러서 위로 아닌 위로를 했고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신문사에도 연재를 요청하러 갔지만 거절당했고 그래서 지금 누굴 만나러 왔다? 선배인 김 선생을 만나러 왔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되게 서울 사투리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 사투리인데 잘 드러나네. 자, 그래요. 그러면 정훈이 뭐겠어요? 군인 기분이 안 나고 총대를 쥐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총을 쓰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사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행정 쪽에 직렬일 가능성이 크겠죠. 총을 쏘지 않는다는 거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 기분이 안 났대요.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죠. 총대를 쥐었으면 어디로 가? 안전된 직장에 가서 총대를 쥔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군인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군인의 본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총대를 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 갔대.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을 하면 안정적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치? 그래서 군인이 곧 뭐예요? 총대를 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야? 군인의 본질이죠. 그럼 어떻게 돼? 안정적인 직장에 가.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느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자, 만화를 붙든다는 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현실에서 되게 주요한 일인가요? 아니겠죠. 편하기는 하지만 어때? 불안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되게 주요 핵심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사회의 핵심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불안해요. 그래서 총대를 쥔 사람들은요, 편하진 않았겠지. 물론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 핵심적인 일을 안 하면요, 편해요. 그치? 그렇지만 어때?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일을 하면 편하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결국 안정을 얻을 수 있고요. 핵심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어때? 편하지만 불안정하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젠 술 끊어야겠어. 누군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출판사죠.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에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 웃기는 방법을 좀 안다 해서 다 만화가가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넌 아니다. 거절이죠. 너의 만화는 우리 신문에 연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다른 출판사,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러니까 찻값까지 본인이 미리 내는 거야. 그러니까 찻값을 이 사람이 대신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라는 사람이 내면은 빚지는 거잖아, 문화부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차를 얻어 마셨으니 뭔가 한 자리를 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런데 차값을 본인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빚진 게 없는 거죠. 굳이 연재시켜줄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값까지 아예 미리 내버리면서 완고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완고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너는 미끄러졌다. 너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미역국을 먹다라는 게 실패하다, 떨어지다, 낙방하다의 의미잖아요. 그쵸? 자, 자기네 사상에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는 거죠. 사상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이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기도는 하라. 이런 느낌인 거죠.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뭐예요? 확인해 보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내린 건 뭐예요? 차나 한 잔이라는 말은 추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배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취한 거죠.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따뜻한 비극 무슨 말이에요? 동그라미이자 세모,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역설이죠. 따뜻한 비극이라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는 비극이야. 그치? 거절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차를 이제 같이 마시자. 같이 대담을 하자라는 식의 좀 따뜻한 거절이라 말한 거죠.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래서 뭐야? 한국적인 미담이래. 특히 한국적인 미담. 해고시키지만 차는 같이 마시고 싶다. 뭐 그런 거죠.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이미 뭔가 하고 있긴 하네요.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아톰 X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연재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젖었기 때문이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 이었군. 그러니까 연재 상태인 거예요. 연재 중인 거죠, 지금. 연재 중인 상태야. 그치? 미안하다, 아톰엑스군. 사람들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에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를 부탁한다. 이건 뭐야? 더 이상 네가 적진을 뚫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쵸? 결국 뭐예요? 결말을 내지 못한다는 거야. 결말을 연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연재가 중단됐다라는 거야. 내가 해고됐다는 거예요. 그치?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광대하고 어두운 것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러니까 뭐야? 순수성.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소년이란 말은 그런 거죠. 영원한 순수성.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운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 뛰어나왔다. 지금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는 거죠. 사회와 다르게.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걱정도 하고 있어. 그치?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이게 일종의 약의 종류겠죠? 클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그러니까 약에 흉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내가 뭐라 그래? 진짜 취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지금 말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 안 거야. 그치?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 가르가 소리만 끼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려 왔다.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아주머니 누구야? 방귀 낀 사람. 옆방에서 막 웃어. 방귀 꼈는데 내가 방귀를 크게 꼈는데 옆방에서 막 웃어. 그럼 어떡겠어? 민망하겠죠.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민망해하고 있는 거야. 무안해하고 있는 거야.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는 영감을 생각하였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쭉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 죽여야 할 것까진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어때요, 지금? 지금 제가 이 대괄호 친 부분 보여요? 여기도 그치? 대괄호 친 부분 뭐예요? 이거 지금 다 뭐야? 서술자가 아니라 누구? 그가 지금 서술자 대신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의 대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의 대사, 그러니까 그의 내면이 서술자 대신에 나오고 있는 거야. 원래 이거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술자 대신, 서술자의 서술 대신 그의 대사와 내면이 보이고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서술자가 하는 것처럼. 그쵸?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이건 애정이죠.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돈을 못 벌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그럼 그런 자괴감과 좌절 때문에 정신이 별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심신미약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직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대. 그래서 아내를 껴안고 있는 팔에 힘을 주었대요. 무서워서.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죠. 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집안이 생계가 어려워지면은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뭐 지금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이지만 당시 1960년대는 그랬어요. 그치? 60년대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1960년대 해고된 어떤 가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장의 그런 내적 갈등이라든가 고민들, 그런 시련을 맞이하는 자세,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